안녕하세요. 11주차 경영학 원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은 제8장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관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관리 요 두 가지는 실제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를 창출해주는 본원적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8장부터 10장까지 인적 자원관리, 재무관리, 회계관리, 요거는 실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창출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치가 창출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경영 활동을 통해서 이제 부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8장부터 10장까지는 실제로 부가 창출되는 활동이 아니라 6장에서 7장, 즉 본원적 활동인 부가 창출되는 활동을 도와주는 그러한 그 지원적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원부서, 인적자원부, 그 다음에 재무부, 그 다음에 회계부서, 이런 건 우리가 그 지원부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인데,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인적 자원 관리란 말을 쓰지 않고 인사 관리라고 얘기했어요. 인사 관리.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human affairs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인사 관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적 자원 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그래서 H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인사관리에서 인적 자원관리로 이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사관리였을 때는 사람을 부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인식을 했었어요. 하나의 도구, 그러니까 사용되어지는 도구로서 인식을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사람의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단순한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경영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한 관점에서 인사관리가 인적 자원관리로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회사에서는 요 사람에 대한 일을 하는 부서를 우리가 인사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사람을 단순히 이익 창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를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게 됐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게 돼서 인사관리에서 인적자원관리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는 여기 1절 인적자원관리 기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관리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있죠. 1절에는 인적자원관리라는 게 무엇인가, 왜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가, 왜 사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절에서는 회사에서 사람을 하려면은 일단 어떻게 되죠? 채용을 해야 됩니다. 채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인가, 채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교육 훈련 단계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사람을 채용을 했으면은 그 사람을 이제 사용을 해서 그 사람과 함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노력을 할 텐데, 단순히 기존에 채용된 사람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되죠? 교육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그러한 개인의 조직원의 능력 향상이 그 기업 전체 입장에서는 성과에 달성하는데 훨씬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 훈련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선발된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 훈련을 해서 그 사람들의 개인의 능력을 높이고 동시에 개인의 능력을 높이면서 조직의 능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요 3절 교육 훈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요 교육 훈련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회사에서 중시를 하고 이쪽 이런 쪽 분야에 굉장히 그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4절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상. 그러니까 일을 한 거에 대한 대가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구성원이 일을 회사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그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동기부여도 되고 훨씬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이 보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임금이 되겠죠. 보수, 그죠? 직접적 임금 외에 뭐 보너스라든가 복리후생 이런 것도 다 이제 보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노사관계, 그죠? 노사관계라는 게 뭐냐면은 노동조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노는 뭐죠? 조직원들이 얘기하는 거고 사는 뭡니까? 회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가 노동자를 이제 고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갑이고 노동자가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보장해 주는 거, 도와주는 제도를 우리가 그 노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노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노동자 개개인이 아니라 노동자를 한꺼번에 모아서 단체로 모아서 어떠한 그 단체를 구성을 하고, 이러한 그 노동조합이 의리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이 가위 관계에 있는 사측과 정당하게 대등하게 어떤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노사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노동조합의 의미는 힘이 없는 노동자들이 그 갑의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원래의 그 취지였었는데, 요즘은 약간 변절된 그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노동조합을 딱 떠오르면은 5월달에 괜히 뭐 빨간 머리띠 두르고 뭐 매일 뭐죠 이렇게 분쟁 일으키는 그러한 그 뭐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규정 노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원래의 취지와 변질된 그러한 그 노동조합의 형태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바람직한 노동조합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차원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이제 왜 사람이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사관리에서 인적자원관리로 바뀌면서 사람이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의 원천으로서 사람이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얘기하는 과거라는 얘기는 그 산업사회를 얘기하는 거고,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효율성 위주의 경쟁이었어요. 그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시절에는 그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은 판매하는 데는 커다란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경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산을 많이 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사람도 물건을 제품을 많이 만들 때 사용되는 도구로서 인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전에 얘기했었죠. 그 뭐죠? 생산 중심의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이 단순히 어떻게 인식되냐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도구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일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인사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산업사회에서 뭘로 갑니까?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또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단순히 물건을 많이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 창조성, 그러니까 과거에 다른 경쟁자들이 하지 못했던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이제 고객으로부터 선택을 받기 때문에 그 창조성 위주의 경쟁, 과거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창조성의 원천이 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효율성 위주의 경쟁에서는 주로 이제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서 과거에 뭐 10사람이 하던 일을 지금은 한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모든 일들을 자동화 시스템으로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됐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뭐죠? 그 창조성 위주의 제품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 기계라는 것은 뭐냐면요, 프로그램화된 대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 수요가 공급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그 창조성 위주의 그런 완제품 쪽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그것은 기계가 할 수가 없고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사람이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람의 중요성이 커지고 결국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뭐 이런 말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따라서 그 회사의 경쟁력이 얼마나 좋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회사의 경쟁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거에는 사람을 뭐를 봅니까? 단순하게 주어진 요소로서, 그러니까 고정 비용으로서 인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이건 뭐냐면 사람을 단순히 제품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인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뭐죠? 사람을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요런 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인사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입장에서는 이때는 뭐냐면 그러니까 생산 위주의 경영이었었죠. 그러니까 마케팅 위주의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만드는 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무엇을 원할까를 확인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과거에도 없는 어떤 창조적인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고객으로부터 선택받을 수가 있고, 그럴 때 그러한 창조성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결국 누구다?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성원을 자원으로 인식했다 그랬죠. 여기서 자원 그냥 one of them, 여러 자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을 해서 이러한 그 인적 자원을 통해서 독창적인 전략적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기업의 경쟁 전략을 성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인적 자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적 자원 관리를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쟁 원천으로서 삼아야 되고, 그래서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육 훈련도 시키고, 그 다음에 보상도 함으로써, 적절한 보상도 함으로써 그 인적 자원이 우리 기업에 몰입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적 자원 관리가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왜 그 인적 자원이 중요한 경쟁 원천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인적 자원 같은 경우는 계량하기 어려우면서도 비교적 장기적으로 효과가 발휘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한 명이 있고, A라는 회사에 한 명이 있고 B라는 회사에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다. 그러면은 자원 숫자로만 보면은 B라는 회사가 더 5명이니까 많잖아요. 그죠? 그럼 1대 5니까 B라는 회사가 더 자원이 풍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능력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비록 우리는 1명이고 상대 회사는 5명이라도 우리 자원이, 인적 자원이 그 상대방 5명 회사보다 훨씬 더 높은 능력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죠? 그 자원으로서 경쟁 원천으로서 충분히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러한 그 경쟁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회사로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또 적절하게 교육 훈련을 시킴으로 해서 인적 자원이 만족도가 높아지면은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에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 회사의 경쟁 원천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그 인적 자원을 관리하게 된다면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뭘 낼 수가 있습니까? 독창적 전략을 우리가 구축할 수가 있고, 이러한 독창적 전략은 결국 경쟁사에 비해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어떤 그 원천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자원들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정도를 증폭시켜 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기업 입장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경영이라는 걸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경영이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걸 한 단계 더 나가서 경영이란 기업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을 사용을 하는데 그 자원 중에 인적 자원도 있고 그 다음에 물적 자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면 인적 자원이 물적 자원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인적 자원이 물적 자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같은 자원이지만은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인적 자원이 사람이 다른 물적 자원을 사용을 해서 목표에 달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원을 사용할 때 자원의 물적 자원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적 자원을 가지고 A라는 사람은 100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B라는 사람은 110의 그러한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인적 자원이 다른 그 자원을 사용을 하고 다른 자원을 사용할 때 그 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냐면은 그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 에 대한 이야기를 여지껏 이렇게 쭉 길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 개념을 갖고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이 나오네요. 그죠? 이제 1절이 나옵니다. 그죠? 인적 자원 관리 기초로서 인적 자원 관리가 무엇인가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요 이야기는 제가 여지껏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적 자원 관리의 정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를 영어로 얘기하면 Human Resource Managemen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uman Resource Management. 이건 뭐냐면 사람을 뭘 보는 거예요? 중요한 리소스로 보고
이 리소스로 보고 사람의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뭐죠?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결국 뭘 결정해요? 그 기업의 흥망성쇠를 뭐죠?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인적 자원, 그러니까 훌륭한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만약에 인적 자원이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면은 그 인적 자원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성공하는 기업의 예를 뭐로 볼 수 있냐면 유능한 경영자와 유능한 그 근로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유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기업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뭐죠? 경쟁 원천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을 그 뭐죠? 중시하는 인재 경영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인사는 만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이제 그 정보화 사회에 넘어가면서 구글이나 애플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거기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그 회사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뭐죠?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거 인적 자원의 인적 자원 관리 영역을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근로자 노동력, 근로자라고 얘기하면 그 구성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근로자가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구성원들의 심리, 이건 뭐냐면은 구성원들의 심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구성원들이 회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구성원들이 이 회사를 나의 회사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면은 내 회사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떻게 되죠? 일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고 몰입도가 높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로자의 심리를 구성원들이 마치 우리 회사를 내 회사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근로자의 노동력을 110%, 120%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노동조합을 구성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적 자원 관리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협의 HRM이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그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조금 더 광의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하면 그런 인적 자원 종업원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모이면 조직이 만들어지죠. 조직행위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뭐냐면 광의의 인적 자원 관리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에서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여기서 얘기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HRM, 인적 자원 관리. 두 번째는 조직행위론. 그러니까 조직행위론이 건 뭐냐면은 인적 자원 관리는 구성원 개인에 대한 이야기고, 조직행위란 행위론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들이 모이면 하나의 조직이 이루어지죠. 그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개인이 움직이는 거하고 조직이 움직이는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직행위론에 대한 이야기고, 노사관계라는 것은 개인이 요새 얘기한 개인은 구성원을 얘기하는 조직원들이 어떠한 그 단체를 만들어서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노동조합과 그 다음에 회사 간에
어떻게 그 긍정적인 관계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노사관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인적 자원관리의 커다란 범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 자원관리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인적 자원관리, 조직행위론, 노사관계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수업이 앞으로 이제 2학년, 3학년 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요 관련돼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결국 뭐냐면은 인적자원관리가 무엇인가,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내용은 왜 인적 자원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결국 기업 입장에서 인적 자원은 경쟁 원천의 우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인적 자원을 통해서 다른 자원을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함에 있어서 인적 자원이 얼마나 훌륭한가, 우수한가에 따라서 그 다른 자원의 사용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인적 자원 관리 영역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조직행위론, 그 다음에 노사관계론,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이 세 가지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인적 자원 관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그 채용, 그러니까 교육 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1차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